고혈압, 당뇨, 암, 치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거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장 건강,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라든가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구화된 음식을 따라가면서 1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레 같은 강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후추를 뿌려서 먹게 되면 맛도 더 좋지만 커큐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좋은 궁합이었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질병은 식탁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양 하는 것은 결국은 세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세포의 언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긍정을 키우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이런 대부분의 이런 만성질환은 거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인체 내부에서는 항상 세포가 재생되고 또 손상된 것을 복구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고 해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양소는 결국은 음식으로서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음식이 갖고 있는 절대적 영향력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음식으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보력으로 치료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 장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올바른 음식 이걸 드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음식으로 부족한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한다든가 또 충분한 수면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 정리하는 여러 가지 리셋의 개념의 어떤 작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만성 스트레스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적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삶, 긍정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치명적이다라는 연구가 있듯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삶,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우리는 건강한 장수, 이제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혈관에 좋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뭐에는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혈관이 건강해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해결해야지 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우리 나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모든 그 만성 질환의 시작이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액을 맑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이거를 건강하게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혈관 내벽인가, 그리고 혈관의 탄력은 어떤가, 그리고 또 혈액의 흐름은 어떤가, 또 어혈, 염증, 뭐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식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혈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3 이제 이런 것들은 염증도 없애주고 혈전도 이제 제거를 하는 이제 이런 작용이 있고요. 또 혈중에 여러 가지 기름때가 들어있는 어떤 지질 독소를 이제 개선을 해서 혈액을 맑게 만든다든가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뭐 들깨가루, 호두 이런 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 이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나 녹차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NO 이제 질산염에 의해서 우리 혈관 내벽이 이렇게 건강을 지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 NO와 관련된 것 때문에 노벨상까지 나왔던 분야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비트라든가 샐러리, 무, 뭐 이제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관을 확장을 하고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우리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장 건강, 장 건강이 악화됐을 때 우리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콩이라든가 콩 발효식품이죠. 청국장 같은 거, 또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역, 김, 다시마, 파래 모든 이런 해조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피를 맑게 만드는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콜라겐이라든가 또 혈전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뛰어난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마늘, 양파, 부추 이제 이런 식이유황을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혈관, 혈액을 우리 이 혈관뿐만 아니라 맑은 혈액을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장수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중의 지질,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요법 관리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혈관 내 염증을 없애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거함으로 인해서 동맥 경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식품들을 피하거나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우리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이거는 아주 혈액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또 실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끊지 못하고 습관화돼 있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을 이제 오염시키는 이런 식품들이죠. 왜 그러냐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런 식품들을 이제 우리가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또 포화 지방이 많은 우리 육 가공품입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 뭐 이런 거, 베이컨, 내장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혈액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설탕이라든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이제 이런 설탕 시럽이라든가 탄산음료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 음식들이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치킨, 뭐 돈가스, 튀김류, 감자튀김 뭐 이제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방을 이야기하다 나면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지방과 당을 멀리하고 항염, 항산화 이런 어떤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트랜스 지방에다 설탕을 조합을 했다. 예를 들면 도넛이라든가 크림빵이라든가 과자 같은 경우죠.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올리브유, 채소 중심의 식단은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결국은 이제 우리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최고의 핵심 장기죠. 그래서 그 심장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의학계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 서구화된 음식을 따라가면서 급증하고 있는, 그래서 1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심장에 좋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천연 질산염, NO죠. 산화질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근의 그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저는 이래서 이 산화질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관을 관리하는 감독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감독관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우리 식품 중에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는 하이퍼텐션 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어떤 심장병 예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게 감소가 됐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을 정도로 이 비트를 우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천연 항고지혈약이기도 하고요. 또 항동맥경화제이기도 하고, 또 몸을 여러 가지 해독하고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데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늘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강황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강황의 중요성을 많이 알으셔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강황을 사용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직접 강황을 밥에다 넣어서 드신다든가 강황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강황은 심근의 염증 억제와 그 재생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강황은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 유익한 작용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이러한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강황을 드실 때 강황에다가 후추를 조합했을 때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카레 같은 강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후추를 뿌려서 먹게 되면 맛도 더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커큐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좋은 궁합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식탁에서 항상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아주 전반적인 혈액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역국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미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바다에서 살면서 굉장히 미끈미끈한 이제 점액질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점액질 자체가 미역의 입장에서는 그 거칠은 바다에서 자기의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한테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1차 면역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미역이라든가 여기에는 북고이단이라든가 알긴산이라든가 이런 항산화 역할, 항염증 역할, 그리고 혈전, 이런 혈전을 없애는 이런 작용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더 나가서는 항암 작용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런 해조류 미역에다가 표고버섯을 이제 저는 많이 넣는 것을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많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표고버섯은 주로 습한 지역에서 생존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습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표고버섯이 가졌던 생명력의 이론은 뭐냐면 그 습한 지역에 있는 그 습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습한 지역에서 잘 번식하기 좋은 세균을 이겨내는 거죠. 보통 습한 지역에서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들이 이제 번식하기 좋은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혈관 내벽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맥에 쌓여 있는 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습을 없애는데 이 미역과 표고버섯이 만났을 때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용이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다가 들깨가루를 혼합을 하게 됐을 경우는 가장 양질의 우리나라 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좋은 오메가3. 저는 들깨가루를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역, 표고버섯, 들깨가루의 만남은 최상의 혈관을 위해서 태어난 음식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관이나 심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요, 저는 이제 몇몇 가지를 꼭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 그러니까 아침 식사 거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루 3끼를 드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나의 우리 몸에 규칙적인 하나의 정보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생체 시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건강 리듬은 심장의 어떤 리듬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제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는 저온 요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고온으로 해서 변질된 기름이 생겨나서 산화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저온 조리를 해서 하는 그런 음식들을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튀김이라든가 직화구이, 볶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찌거나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발효하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된 식용유를 가급적이면 재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볶음용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무침용, 이렇게 저온 요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 독소라고 해서요. 이제 이렇게 우리 빵을 구울 때도 바깥에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지고 고기를 구울 때도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지면 이제 그걸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 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갈변 조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갈변된 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혈당이 갑작스레 올라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어혈을 만들거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만성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식습관만 조금만 바꾸어도 상당히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는데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먼저 채소를 조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이 순번 하나만 바꾸어도 굉장히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분 섭취의 패턴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사 직후에 과도한 수분은 소화에 장애도 주기도 하지만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여러 가지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심장에서는 혈액을 위장으로 보내고 위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심장 자체가 스스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심장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자기 전 최소한도 2시간 전,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을 남겨놓고 많은 물을 드시고서 바로 잠을 주무시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드시려면 항상 최소한 2시간 전에 드시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요. 또 더불어서 아침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해독을 하는 시간이죠. 아침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 한 컵 이렇게 드시는 이런 생활을 잘 가져가면 이 건강한 심장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인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도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 막히거나 탄력을 잃어서 물자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몸 전체에 영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이 사실은 요 혈관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자연식물식 식단의 기본은 일단 기름기가 적고 섬유질이 많은 식단이에요. 특히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양파,
그리고 뭐 브로콜리, 케일, 비트,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이런 혈관에 좋은 성분이 많은 채소와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공급할 수 있는 지방질 많은 그런 식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나물 위주의 반찬, 그리고 구운 채소, 뭐 구운 두부에 들기름 뿌린 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막 엄청 기름진 것보다 좀 더 자주 드시다 보면은 이제 점점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름은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좀 오래 가열하면 거기서 굉장히 몸에 유해한 그런 독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튀기지 않고 굽는 거, 기름을 좀 적게 사용해서 물을 좀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좀 애초에 요리할 때부터 기름을 조금 적게 쓰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찌기, 데치기 위주로 조리를 하면 기름은 좀 줄이면서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뭔가 튀긴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은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구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운 버섯, 단호박, 브로콜리 뭐 이런 거를 넣고 굽고, 근데 조금 더 뭔가 기름지게 먹고 싶다 하면은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굽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로 직접 가해서 팬으로 가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간을 할 때도 너무 막 기름 막 둘러서 하기보다는 뭐 발사믹 식초, 들깨가루, 레몬즙, 허브 솔트, 그리고 후추, 약간의 소금 이런 걸로 좀 간을 너무 세지 않게 슴슴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김치나 장아찌 이런 걸 드실 때도 너무 막 시판 김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집에서 만든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시판을 드시더라도 조금 헹궈서 드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염분과 기름기 이런 걸 좀 집에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크로와상을 되게 맛있게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지혈증이 나온 거예요. 크로와상을 생각하면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네. 크로와상 만들 때부터 버터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매일 먹다가 이제 뭐 브로콜리, 현미밥, 들기름 아니면 뭐 두유에 바나나, 계란 이런 거를 이제 한 달 동안 드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혈압도 굉장히 개선되신 분이 계셨어요. 기름기가 엄청 많은 육류를 매일 드시던 분이 하루 한 끼는 그거 대신 콩과 두부 아니면 가금류, 닭, 오리 이렇게 좀 기름이 조금 그래도 덜한 육류를 바꾸시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개선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가공식품이나 너무 지나치게 기름이 많은, 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좀 줄이고 원물 중심의 식단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빠도 고지혈증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위험하게 나와가지고 집에서 좀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도 좀 드시고 밖에서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좋지 않은 기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됐는데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좀 집에서 나물 반찬, 현미밥, 된장국 아니면은 이제 해산물 이렇게 위주로 좀 드셨더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조합인데 이제 고기에 술 조합, 뭐 대표적으로 삼겹살에 소주 조합, 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습관적으로 매일 마시는 라떼, 거기에 달달한 디저트, 이것도 또 생각보다 지방이 되게 많아요. 디저트가 뭐 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방도 있고 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첨가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줄여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면 종류, 빵 종류, 이런 밀가루 음식 위주의 외식, 야식, 짱 국물 많이 드시는 습관, 그리고 매운 거, 막 엄청 매운 거 약간 챌린지처럼 드시잖아요. 네. 챌린지처럼 드시기도 하고 되게 자주 찾으시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혈관은 금방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혈관 건강에 비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근데 그 항영양소인 옥살산이 있어서 그냥 생으로 먹으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몸에 독소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삶아서 드시는데 한번 삶은 후에 부드러워지면 그때 이제 잘라가지고 그냥 생들기름 넣고 소금 넣고 버무려가지고 그냥 그게 바로 비트 샐러드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두부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이제 물기를 뺀 다음에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근데 이때 레몬즙이랑 뭐 참깨랑 소금 조금 넣고 갈아주시고요. 그거를 이제 비트에다가 넣고 버무려서 드시면 비트 샐러드가 됩니다. 이게 비트가 살짝 달달한 맛이 있어가지고 고소한 두부랑 비트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근데 퀴노아, 삶은 퀴노아도 같이 넣었는데 사실 삶은 퀴노아까지 넣으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요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삶은 비트를 잘라서 두부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맛있는 샐러드예요. 근데 이것도 레시피북에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도 많은 병들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특히 뇌졸중이란 병을 정말 많이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망 원인 중에서도 뭐 암 다음으로 그다음에 심장혈관 질환 다음으로 높은 원인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게 차라리 뭐 빨리 좀 세상을 뜨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나은데 이게 후유증이 남아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저희 의사들도 뇌졸중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내가 의식은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혼자서 거동을 못 한다거나 혼자서 식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 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만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 힘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또 지켜야지만 어느 정도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리고 좀 두려워하게 되는 질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경우, 잘 좋게 된 경우와 좀 좋지 않게 되게 된 경우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 환자분 60대 이제 환자분이셨는데 1시간 전에 이제 반신마비가 갑자기 생겨서 왔어요.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다행히 옆에 사람들 워낙 많았으니까 빨리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그분은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질 못했고 뭐 한마디도 말 자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와서 뇌졸중을 진단을 CT 등을 찍어서 진단을 했고 한쪽에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다행히 빨리 치료, 시술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는 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응급 뇌경색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전 제거술을 해서 다행히 빨리 혈전이 제거가 됐고 그 처음에는 완전 반신마비였는데 몇 시간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다음날에 보니까 말이 좀 어둔한 건 남았지만 팔다리 힘은 거의 다 좋아지고 MRI도 찍어봤을 때 이제 크게 남을 뻔했던 후유증, 뇌 손상이 조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봤는데 거의 뇌경색 재방 없이 그리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고 잘 치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기억에 남는 다른 분도 계신데 이분은 이제 70대 분이셨고 혼자 이제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제 자녀분이 연락이 갑자기 안 돼서 가봤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혼자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이틀 가량을 화장실에 혼자 이제 샤워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샤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반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이틀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은 후유증이 아쉽게도 좀 많이 남아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반신마비인 상태로 누워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뇌졸중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니까 평소에 우리가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신다면 응급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뇌동맥류라는 것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이번에 검진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거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뇌동맥류, 예를 들어서 뭐 4mm 이하, 5mm 이하 뇌동맥류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뇌동맥류가 터져야지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도 뭐 2mm 3mm 이렇게 되는 작은 뇌동맥류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니까 치료는 당장 하지 않더라도 또 추적 관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해서 뇌동맥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들이 또 나이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뇌동맥류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이제 생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또 많이 있죠. 이제 고혈압도 늘어나고 비만도 늘어나고 당뇨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 뇌동맥류가 증가하는 거, 또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또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지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어떻게 되냐 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갑자기 생기는 두통입니다. 뇌동맥류가 한 번에 뻥 하면서 터지기도 하지만 그 뇌동맥류 특히 약한 벽으로 찔끔찔끔 피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면 벼락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생겨요. 벼락두통은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벼락 치듯이 갑자기 뻥 하면서 뭐 뒤통수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크게 터지면 뭐 그 순간에 바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두통이 좀 있다가 조금 지나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머리가 아프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생기는 심한 두통입니다. 벼락 두통의 정의는 5분 이내에 피크까지 치는 거거든요. 5분 이내에 끝까지 꽉 아픈 이 두통이 생긴다면 지체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 외래보다도 응급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신경이 손상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뭐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금방 좋아지더라도 빨리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편두통하고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 용어로서의 편두통은 이제 위험한 두통이 아니에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아픈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면 그 한자말 자체가 한쪽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다, 물론 위험한 증상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내가 아프던 두통이 그냥 뭐 간간히 있다가 이번에 또 있었다, 이러면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새로운 두통이 특히 심하게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 한쪽이든 양쪽이든 앞이든 뒤든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힘이 빠져요 라고 하면 한쪽이 빠지나 양쪽이 빠지냐, 팔다리가 빠지냐, 이런 것들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식적으로 반신마비는 중풍의 증상이다, 반신마비는 뇌졸중 증상이다,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얘기예요. 왜 그런지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는 각 뇌 세포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입장에서는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랑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팔에 힘이 빠질 때 다리를 조절하는 신경도 손상이 오면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쪽 손을,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을 지배하는 왼쪽 뇌랑 왼쪽 팔을 지배하는 오른쪽 뇌는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뇌 손상이 오려면 그 사이에 있는 뇌들도 다 손상이 와야지만 양쪽 팔에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요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다 손상되면 우리가 뭐 멀쩡히 서 있거나 의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쪽에 사지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부위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보는 경우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한쪽으로 몸이 기우는데 손도 오른쪽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위험이 엄청 높은 거고, 역시나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진다, 이거는 위험한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이 어둔하다라는 증상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은 어지럽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니고 오히려 더 흔한 이석증이라는 원인이 있지만, 말이 어둔한 거는 의외로 뇌질환 외에는 크게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말 어둔하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어머니가 말 발음이 뭔가 뭉개지고 명확하게 말 못하고 뭐 한쪽 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어둔하게 하면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뇌졸중 예방 음식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지금 당장에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뇌졸중이 너무 무서운데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들으면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를 잘 지키는 게, 뭔가 특별한 슈퍼푸드를 기대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삼시세끼 실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통곡물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러한 잡곡 같은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뇌에 정말 좋은 걸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지방들, 오메가3나 이런 것들 뇌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들도 우리 뇌에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쁜 음식이 또 좋은 음식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뭐 열심히 찾아 먹지 않더라도 나쁜 음식만 피한다면 그게 더 우리 건강, 특히 뇌 건강에 효과적인데, 나쁜 음식의 대표 주장은 바로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당 음식 같은 거, 과일도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쁜 탄수화물, 당류뿐만 아니라 이제 흰색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밀가루라든지 흰 쌀밥이에요. 이런 것들 역시 뇌에 좋지 않은 음식이고,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언제쯤부터 챙기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50대 때부터 진짜 열심히 챙겨요. 그리고 40대 때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주위 아픈 분들도 좀 많고, 이제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발견되고 뭐 해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관심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챙겨야 되냐, 바로 20대, 30대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준 습관이 나중에 이제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가능한 빨리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돈을 수백,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뇌졸중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그 위험인자 조절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보면 주로 뭐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30대, 40대 젊은 뇌경색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뭔가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담배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혈관에서 혈전을 많이 만들고, 또 혈관을 쉽게 얘기하면 더럽게 만드는 거죠.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 끼게 만들고 해가지고, 담배가 뇌졸중을 많이 유발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기면 그게 뇌출혈이고, 증상이 생기면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 뭐예요?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발견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 은근히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게 터지는 경우가 30대 후반, 40대 이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가이드 드리는 거는 뭐 40세 이전에도 하면 당연히 좋지만 한 40살부터는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0살부터 뭐 큰 이상이 없으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50대나 60대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뇌 사진, 뇌 혈관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뇌 MRA라고 하는, 그거는 조영제 없이 찍을 수 있으니까, 혹은 이제 CT로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조영제를 써야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뇌 동맥류라든지 뇌혈관 협착을 확인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쌓이는지 보는 건데, 뇌 속이나 심장 혈관은 보기가 좀 힘들고, 이 경동맥은 초음파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40살부터는 뭐 1,
1, 2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뇌졸중에 중요한데, 체중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비만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외로 저체중도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보는 또 많은 환자분들은 저체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살이 너무 이제 마른 것도 좋진 않아요. 골고루 우리가 근육량도 좀 충분해야 되고, 적정 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키로수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근육량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젊었을 때부터 20, 30대 때부터 관리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라고 하고 약간 반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럼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럼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걸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럼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효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럼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